내년에 결혼도 하고 이사도 해야 되는데 연봉 좀 올려주세요. 아니, 이러면 깡패죠. 깡패니까 잘 정리해서 당연히 이만큼은 받아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합시다. 화이팅! 현재 휴가 중입니다. 총 2주의 휴가를 받아서 쉬고 있습니다. 개인 휴가이지만 저만 쉬는 건 아니고 저희 팀 전체가 쉬는 휴가예요. 휴가의 절반을 보내고 난 지금 불현듯 든 생각은 내년 연봉 협상 어떻게 하지? 입니다. 연봉 협상. 전 태어나서 연봉 협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 와서 작년에 처음 한 번 해봤어요. 이전에 다녔던 회사들은 연봉 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고 그냥 때 되면 올려주는 그런. 무엇보다 제가 회사들을 길게 다니지 않다 보니까 협상의 기회가 없긴 했는데 돌이켜보면 연봉 협상이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회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회사 와서 처음 이제 연봉 협상을 하는데 저는 제 첫 입사가 7월이다 보니까 연봉 협상을 2년차 때 처음 했죠. 작년 초에. 그때는 되게 포부 넘치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팀장님, 저 15% 인상해 주십시오. 제가 지원하고 뽑히게 된 포지션보다 지금 소화하고 있는 역할은 잡 디스크리션에 제가 처음 계약한 포지션보다 포지션 외의 일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까지 소화하고 있으니 저는 지금 제가 처음 계약한 연봉액보다 한 10%에서 15%는 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물론 팀장님은 그래 하면서 얘기를 들어주시고 실제로 반영된 연봉 협상의 파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뭐 다 같은 상황이겠죠? 너도 나도 힘들다고 심지어 우리 프로젝트 예산마저도 휘청휘청하는 이런 시기에 달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는 회사가 과연 몇이나 있을까? 그러면서도 항상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연봉 협상을 준비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형식상 하는 절차일지라도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최소한 내가 할 말은 준비해서 말씀드리고 이래한 범위 안에서 이러한 작년의 나의 업무 성과들을 비추었을 때 이 정도는 올려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팀장님은 알았다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팀장님이 뭐 연봉을 아예 결정하는 위치도 아니시고 이런 것들을 추합해가지고 팀 내에서 쪼개가는 구조거든요. 저희 회사는 각 팀마다 성과에 반영해서 연봉 협상 파일을 각 팀으로 쪼개고 그거 각 팀 안에서 또 쪼개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팀장님께 뭘 설득해야 하냐면은 우리 팀의 성장에 우리 팀의 성과에 저는 이만큼 기여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뭘 했겠지만 다른 분 얘기는 안 해요. 괜히 말 잘못했다가는 그 사람보다 제가 뭐 더 했고 저 사람은 저보다 덜 했고 이런 거를 말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판단은 이제 비교해서 하는 판단은 팀장님이나 팀장님 급에서 소통하실 이야기고 저는 제가 한 것들을 최대한 피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분란 없이 갈등 없이 최대한. 그래서 연봉도 각 회사에서 다 비밀로 붙이는 게 그런 불필요한 감정 싸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은 이제 뭘로 팀장님께 연봉을 올려달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사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제가 굉장히 열심히 회사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가 매일 반복하는 백업 업무들, 문서 처리 업무들은 자동화를 많이 했고 실제로 3시간 정도 걸리는 업무를 40분 정도면 끝낼 수 있게 간소화, 자동화 해서 그거를 업무 가이드까지 만들어서 뿌렸어요. 그 팀에. 물론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놔야 나중에 회사에 또 피력할 수 있고 저 스스로도 뭐 다음 회사라던가 새로운 기회를 찾을 때 포폴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거를 개선해가지고 업무 로드를 많이 줄였죠. 업무 로드를 많이 줄였고 회사 업무 중 영상 편집 업무가 있는데 이거를 매번 편집 툴에 사람이 넣고 편집해서 출력하는 이 과정을 우리 챗GPT 친구와 함께 자동화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지고 원클릭으로 작업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3시간 걸리는 일을 40분 만에 처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 하루에 3시간, 2시간 20분이죠. 실제로 제가 줄인 업무 시간은
그걸 일주일만 쳐도 일주일에 맨파워 1명분을 어쨌든 세이브 했으니까 인건비적으로도 그만큼을 줄일 수 있었다. 물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요소로 업무에 총 소요되는 시간 자체가 나중에는 살짝 줄어들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었고, 근데 그게 제 기억에는 7월 정도였거든요. 그거를 이제 퍼블리싱 한 게 팀 내에. 그때 이후로 뭘 했었나 또? 라고 생각해보면 그때 이후로는 사실 많이 기세가 꺾였어요. 왜냐면 그렇게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우리 팀 내에서는 업무 로드를 줄였고 세이브한 맨파워를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거나 또 다른 업무를 개선하거나 해서 우리 팀의 업무 성과에 이게 도움이 되기를 바랬는데, 일의 양이 너무 빨리 끝나다 보니까 되려 팀장님 선에서 혹은 그 위에 선임분들 선에서 나온 얘기가 뭐였냐면, 야, 일 너무 빨리 치지 마. 우리 노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약간 한 대 뻥 맞았었어요. 우리가 막 정신없이 치던 그 반복 업무들이 줄어들어서 되려 이제 여유를 찾았으면 그 전에 못했던 개선 업무라던가 좀 더 활동적인 팀 내 업무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려 이게 그냥 노는 시간을 만들었달까? 그리고 우리가 일을 빨리 쳐냄으로써 고객사로 하여금 우리가 노는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되려 업무를 좀 천천히 쳐. 이렇게 얘기가 가더라고요. 물론 열심히 일해서 뭐 얼마나 연봉이 오르고 하겠냐 하지만 약간 그게 저를 약간 저의 기세를 조금 무너뜨린 순간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그렇게 뭔가 업무 개선을 한다거나 저도 여유 시간이 남고 짬이 남았을 때 팀 내 교육 자료를 만든다던가 이런 업무들을 이제 해야지 하고 주르륵 나름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이런 현자 타임이랄까? 그때 이후로 뭔가를 뭘 안 했어요. 스스로 그냥 혼자 이렇게 유튜브 해보려고 노력하고 퇴근 후에 영어 공부하고 그냥 뭐 회사 업무 내에서 나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일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갔어야 하는 건 맞는데, 지금 생각해도 회사에서 내가 업무를 개선하고 효율을 높이고 하는 게 팀 전체의 성과에 기여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구나 라는 거를 한번 느끼고 맛보고 나선 그 분위기에 동화가 돼버린 거죠. 그런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아야 사실 뭐 A급, S급 인재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B급 인재인가 봐요. 아직 그걸 못 넘었어요. 근데 물론 2026년이라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신년이라는. 그러니까 또 다시 힘내서 해봐야죠. 주변의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해야죠. 아무튼 연봉 협상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때 이후로 연봉 협상에서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들을 잘 쌓아놓지 못해서 고민입니다. 연봉 협상 내년에 팀장님께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최소한 2가지는 했어야 제가 작년에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팀의 성과에 이렇게 기여를 했습니다 하는데, 그거 하나만 가지고 뭔가 하기에는 약하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외부 방문객들이 많았거든요. 저희는 업무 특성상 외국인 고객들이 방문을 하는데, 제가 영어가 유창하지 못해서 그냥 의사소통 정도 가능한 정도거든요. 뭐 어디 떨고 놓으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의 딱 그 정도의 영어랄까? 그래서 사실 외국 고객들이 오면은 저희 오피스도 설명해주고 하는 업무도 소개시켜주고 그들이 궁금해하는 거, 한국에서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사항이라던가 한국의 특성들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가이드해주고 그 사람들 호텔에서 데려오고 델따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전 차도 없어서 그 업무에서 빠지긴 했지만 그거를 잘해야 조금 단순 일상 업무뿐만 아니고 우리 팀과 회사에 기여되는 영업력까지 조금 어필할 수 있는데, 영어가 부족해서 그게 좀 안 됐다는 게 아쉽습니다. 그렇다고 영어를 아예 못해가지고 그런 롤에서 아예 빠진 건 아니고, 엔지니어 팀 같이 테스트 출장 같은 거 가는 거에는 또 파견이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는 유창하게 뭐 누구를 모시는 상황이 아니고 업무에 대해서만 의사소통할 수 있으면 돼가지고 그런 것들은 파견이 되긴 하는데, 그거는 재작년에도 했던 역할이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뭔가
이만큼 회사에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기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 약해요. 그래서 내년에도 10% 15% 올려주세요 라고 똑같은 말을 하기에 근거가 약해져서 고민인데, 이렇게 막 연봉 협상을 고민하고 있다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애초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내 몫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파이가 애초에 적어서 내가 뭐 분발하고 한다고 한들 이 조그마한 파이를 우리 팀원끼리 나눠 갔는데 이거가 뭐 얼마나 클까. 얕은 천장이 아니라 높은 천장, 손이 닿지 않을 만한 높은 천장으로 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게, 이직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하는데, 또 그러면 당연히 그럴 만한 스펙이나 준비는 했나? 근데 또 그럴 만한 스펙은 내가 있는 이 위치에서 열심히 해서 업무 성과에 기여하고 효율을 개선하고 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랄까? 회사 업무에 대한 허무주의에 녹아들어서 뭘 못해서 연봉 협상에 대해 좌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다른 회사로 넘어가려면 내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또 다시 업무를 기반으로, 회사의 성과를 기반으로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허무주의에 지지 말자. 야, 앞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해 하는 말에 주눅들지 말자. 할 건데요. 재밌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거 하면 이만큼 좋습니다. 이거 함으로써 과장님도 팀장님도 다 더 편해집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위기를 되려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허무주의에 지지 마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연봉 협상. 뭐 연봉 협상에 대해서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떠들어 봤습니다. 자영업을 해야 되나? 그건 아니죠. 정글이 싫어서 지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자영업자 친구들 화이팅! 직장인 친구들도 화이팅! 연봉 협상 내년도 한번 부딪혀보자. 내년에 결혼도 하고 이사도 해야 되는데 연봉 좀 올려주세요! 아니, 이러면 깡패죠. 깡패니까 잘 정리해서 당연히 이만큼은 받아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합시다. 화이팅!